나는 분명 평소보다 먹는 양을 줄였고 열심히 식단과 운동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체중이 안 줄어든다? 이거 억울한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뒤통수 맞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몰라서 헛수고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3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 이상은 무조건 해당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그에 따른 명확한 솔루션까지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고. 첫 번째, 너무 안 먹어서 그렇다? 식단 관리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고 있어서 오히려 살이 안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유형 정말 많아요. 자, 다이어트의 절대 명제를 알려드릴 테니 메모해보세요. 기초 대사량보다 음식물을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 몸의 각각의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10개의 스위치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 중에는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위치, 예를 들어서 심장을 뛰게 하거나 호흡을 하는 스위치도 있고, 반면에 그것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스위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기초 대사량보다 적은 음식물이 들어온다면, 당장 생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스위치를 빼놓고는 꺼놓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니까 절전 모드로 들어가야죠. 우리에겐 아무리 칼로리를 버닝시켜서 살 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아니 심장을 뛰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음식물 섭취가 지나치게 줄어드니까 활동 대사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칼로리 소비가 제한되니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땐 살이 안 빠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는 과정은 대부분 비슷해요. 자, 이쁘고 섹시한 누군가를 봤는데 상대적으로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눈에 좀 거슬린 거고, 그래서 살찐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다짐을 하죠. 아,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먹기만 했네.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데 이런 마인드로 시작하게 되면 초기에 지나치게 타이트한 식사 구성을 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내 의지가 너무 높아져 있는 상태니까요. 음식물을 최대한 안 먹고 안 먹으려고 줄일 테고, 식사는 닭고야로만 세팅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초반에는 당연히 변화가 있죠. 그런데 사실 그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디저트도 먹고 빵도 먹고 야식도 먹다가 식단을 바꿨으니까 어떻게든 살은 빠지죠. 그런데 그러다가 곧 정체기가 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나친 초반 의욕, 그리고 그로 인한 타이트한 식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음식물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서 뒤통수를 맞고 계신 경우. 회원님들의 식단을 체크하다 보면 몸에서 체지방을 줄여야 하니까 지방 섭취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을 줄이면 체지방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살찌는 탄수화물로만 식단을 구성해서 살이 절대로 안 빠지는 어처구니 없는 케이스도 보게 되고요. 하루 섭취량을 2000칼로리로 제한해서 먹고 있는데 살이 워낙 안 빠진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2000칼로리 음식의 대부분을 빵과 같은 탄수화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땐 분명 식단하기 전보다 섭취량을 상당히 많이 줄이셨고 적게 먹는다고 생각하고 계셔서 가서 자세히 따져보니 하루에 보통 3000칼로리 이상씩을 섭취하고 계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영양사이거나 트레이너가 아니니까 실수도 하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깔끔하게 어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성능 좋은 무료 어플이 정말 많잖아요. 음식 이름을 입력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스캔만 하더라도 바로 탄탄지 계산해주고 총 섭취량까지 정리해주는 스마트한 어플들이 정말 많으니까 여러분들 어림짐작으로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요.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음식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서 실패하지 않는 다이어트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절대로 눈대중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쯤 꼭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제대로 안 해서. 어쨌든 지금 체중에 변화가 없다는 건 균형이 딱 맞춰져 있다는 말인 거예요. 맞죠?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 지금 내가 하루 종일 먹고 있는 칼로리와 하루 종일 움직이고 운동한 칼로리가 똑같단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꼭 너무 슬퍼만 할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식사 패턴과 루틴을 생활화하면 최소한 요요는 없이 지금 패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맞는 거니까.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더 감량하고 싶으니까 자, 식단은 잘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섭취는 현재 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운동 강도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운동 강도를 높이라고 하자마자 너무 죽는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이미 지금까지 해왔던 운동에 적응을 한 상태라서 몸은 이미 다 적응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만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사실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했던 운동 첫날에도 러닝머신 5, 6km로 걷기 반복하셨을 거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운동 강도 재설정이라는 의미는 어쨌든 지금의 움직임에서 조금이라도 근력 운동을 추가하시거나 가끔 5분 정도는 숨이 헉헉거릴 정도로 열심히 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저 운동 영상은 너무 어려워 보여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던 그 루틴이 있죠. 그걸 한 번쯤 도전해 보시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자극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정체기를 극복시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 다이어트 시작하실 때 70kg에 시작하셔가지고 5kg 감량하셔서 지금 65 정도 되시잖아요. 근데 70kg일 때 스쿼트 10개 하고 5kg 빠진 지금 65kg인데 스쿼트 10개를 한다면 이건 예전에 비해서 동일한 운동 강도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약해진 거야, 맞죠? 몸무게가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살이 빠지면 내 몸의 바디 웨이트가 줄어든 만큼 다른 옵션으로 운동 강도를 재설정해 줘야 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저희 채널에 딱 7분 덤벨을 이용한 부위별 일주일 전신 운동 루틴이 있으니까 데이 루틴은 하루 다른 부위를 하다 보니까 휴식을 취하면서 변화를 이제 가져가는데 유산소 운동만 너무 주구장창 해오셔서 정체기를 겪고 계신다면 이런 7분 운동 루틴을 통해서 몸에 새로운 자극을 한번 주시는 것도 정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식단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체중이 정체되어 있는 대표적인 이유 3가지와 그에 따른 해결책을 설명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회원님 40kg 감량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월별 몸무게가 어떻게 바뀌어 나갔는지 변화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자, 그때 보셨을 때 40kg 감량에 성공하신 분 역시 한 번의 정체기 없이 감량을 만들어 내셨던가요? 아니잖아요. 결론은 누구나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런 정체기를 겪습니다. 사실 항상성이라는 생리학적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데이터를 보시면 한 번에 쭉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2kg를 빼든 4kg를 빼든 40kg를 빼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정체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진짜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밀어붙여 봅시다. 힘내시고요. 저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 늘 힘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해봅시다.